자, 이제부터는 비청색증형 심장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방중격 결손, Atrial Septal Defect, ASD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우심방과 잔심방 사이의 중간 벽인 septum, 그것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구멍이 있는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멍은 지금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사이즈가 적은 것도 있고 좁쌀 모양의 그런 것도 있고 치즈 모양도 있고 또는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서 그 혈역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압력 차이를 보게 되면 어디가 더 압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왼쪽에 지금 우심방이나 좌심방이나 좌심실에 그 압력이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의 혈액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혈액들은 산소 포화도가 높은 붉은색의 혈액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혈액이 많이 모여서 다시 순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심실 비대, 즉 오른쪽에 심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방 중격의 결손이 크기가 작으면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치료가 없지만 만약에 구멍이 크게 되면 호흡곤란이라든가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또는 심잡음 같은 것이 들릴 수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우렬성 심부전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는 모든 심장 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을 하다가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구멍이 큰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오픈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실시합니다. 이 구멍을 막아주는 방법에는 다크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여기를 패치를 통해서 여기를 막아주는 그런 오픈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예후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Ventricular Septal Defect, VSD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방 중격 결손과 마찬가지로 심실에 있는 중격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 전체 선천성 심장 기형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그 선천성 심장 기형이 VSD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염색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 동반되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역학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왼쪽에 좌심실과 우심실의 압력을 봤을 때 좌심실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즉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 즉 붉은 혈액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폐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산소 포화도가 비교적 높은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비청색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까 보시다시피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혈액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심실에 비대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좌측에 모이기 때문에 좌심실 용족도 좀 부하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어떠냐? 역시 이것도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무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이 큰 경우에는 심자법이라든가 수유곤란이라든가 수유중 발환이 나타난다든가 체중 증가가 잘 되지 못한다든가 또 호흡기 감염이 잦다든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결국에는 심장이 큰 부담을 느끼는 우렬성 심부전이 합병증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자연적으로 막히는 경우에, 작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아주는 오픈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역시 다크론 패치를 이용해서 오픈하 서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프로그노시스 예후가 비교적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동맥관 개존증입니다. 페이턴트 덕서스 아테리오서스 PDA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생 후 다쳐야 할 동맥관, 즉 덕터스 아테리오서스가 다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동맥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생 후 다쳐야 되는데 다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발생 빈도를 봤을 때 특이하게도 여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숙아라든가 로버스 웨이트, 이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빈도가 높고요. 또 임신 초기 풍진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 또 유전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 역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역학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대동맥과 폐동맥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압력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아까 봤듯이 대동맥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은 대동맥으로부터 폐동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다시 폐동맥으로 가서 폐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역시 이렇게 해서 온몸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청색증형 심장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우심실 비대를 가져오고 우렬성 심부전을 초래하는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우렬성 심부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특별한 임상 증상으로서 기계 소리 같은 심잡음이 특이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이런 머시너리 머머라고 하는 심잡음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맥압이 상승됩니다. 맥압이 무엇일까요? 자, 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톨릭 빼기 다이아스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펄스 프레셔, 그러니까 즉 시스톨릭에서 다이아스톨릭을 뺐을 때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인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맥압이 상승되고요. 또한 튀는 맥박, 즉 바운딩 펄스가 하나의 특이한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동맥관 수축을 증진시키는, 즉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가 뭐냐? 바로 인도메타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NICU 실습했을 때 PDA가 있는 미숙아 같은 경우 인도메타신을 쓰거나 또는 이브로펜을 투여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을 통해서 코일을 사용해서 막는 경우도 있다라고 아까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코일을 사용해서 여기 부분을 완전히 결찰시키는,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여기 부분을 갖다 막아줍니다. 이것은 오픈하 수술이 아닙니다. 오픈하 수술이 아니고 그냥 절개에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찾아내서 묶어주는 라이게이션 절차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역시 예후는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대동맥 축착입니다.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라고 하는데, 코악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운반하는 큰 혈액인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대동맥이 이렇게 그래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좁아졌기 때문에, 즉 코악테이션이 왔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혈액이 아래 하지 쪽으로 잘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터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0, 즉 여성인데 XX가 아니고 X0인 경우를 터너 신드롬이라고 하겠죠. 7% 정도가
터너 증후군 경우에는 30 내지 35% 정도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7%인데요. 그만큼 터너 증후군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혈력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동맥의 압력은 굉장히 큽니다. 100에 60 정도의 그런 압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압력이 높은 것에서 온몸으로 지금 혈액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좁아졌기 때문에 상지 쪽으로 가거나, 이런 압력은, 즉 혈액은 많이 보낼 수 있지만 하지 쪽으로는 가지 못하니까 혈액이 다 가지 못한 혈액들이 좌심실 쪽으로 남게 돼서 좌심실 비대가 나타나고, 상지 쪽으로는 혈액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지나 머리 쪽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하지 쪽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탈 사인을 재보게 되면 혈압을 측정했을 때 상지와 하지의 비교를 볼 때 정상적인 혈압에서는 하지가 약간 높거나 또는 같은 현상을 나타내지만, 이런 대동맥 축작과 같은 현상이 있을 때는 상지 혈압이 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또한 튀는 맥박, 바운딩 펄스가 있고요. 팔다리 쪽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차갑고 또 쥐가 나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고요. 하지 발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대퇴맥박이 만져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혈액 쪽으로는, 머리 쪽으로는 많은 혈액이 가기 때문에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고혈압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비출혈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쪽은 굉장히 아프고 또 뇌졸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하지 쪽은 맥박이 느껴지지 않거나 또는 차가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 부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좁아진 부분을 여기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쪽의 넓은 부분과 이쪽의 넓은 부분을 이어주는 수술, 그것이 엔드 투 엔드 아나스토모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동맥 끝을 연결하는 문합수술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룬 딜라테이션, 즉 카테테리제이션을 통해서 좁아진 부분에 풍선을 넣어서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다거나, 또는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 부분을 확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고혈압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 다음은 대동맥 협착입니다. 에올틱 스테노시스, AS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런 대동맥 협착은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대동맥 판막이 적절하게 열리거나 닫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즉 전반적으로 혈류량이 감소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 정도에서 발생하는데 동양인은 비교적 드뭅니다. 혈력학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심실로부터 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즉 옆에 사진 한번 보게 되면 정상적인 블러드 플로우는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몸으로 갈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즉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심박출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나가지 못한 혈액이 왼쪽, 즉 좌심실에 모이게 되는 거죠. 좌심실에 혈액이 모이니까 좌심방에 역시 혈액이 좌심실로 잘 들어오지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좌심방이 또 쌓이게 되고, 좌심방이 쌓이게 되면 폐정맥에서 폐로부터 오는 폐정맥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폐에 우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심박출량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심박출량 감소로 인해서 맥박이 증가한다던가, 즉 맥박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심장이 일을 해서 온몸에 보내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그 컴펜세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압은 떨어지고 소유 곤란이 나타난다든가 흉통 또는 현기증, 기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심잡음이 있을 수 있으며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부전 등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가 좁아진 부위에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을 통해서 밸룬 그러니까 즉 풍선 확장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룬 딜라테이션, 즉은 풍선으로 확장시키거나 또는 이것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에어티 밸보토미라고 해서 좁아진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는 밸보토미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리플레이스먼트, 즉 아예 밸브를 갖다 갈아 새로운 밸브로 가는 그런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아동기에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동맥 협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펄머너리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폐동맥 협착은 폐동맥 입구가 좁아진 선천성 심장 질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선천성 심장 질환의 5 내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역학을 보게 되면 지금 오심실에서부터 폐동맥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노멀 하트에서의 기능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펄머너리 밸브가 지금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심실에서 지금 폐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폐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오심실에 이렇게 혈액이 쌓일 수밖에 없는 오심실 비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착이 심하지 않으면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심실 비대는 결국 오심방까지 영향을 미쳐서 혈액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오렬성 심부전 중에서도 오른쪽 심부전을 나타내서 심장과 간 비대 또는 말초 부종,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고요. 즉 이렇게 폐로 순환하는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간혹 청색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동맥 협착과 마찬가지로 폐동맥 판막이 지금 좁아진 거이기 때문에 밸룬을 이용한 밸룬 딜라테이션, 즉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는 펄머너리 밸브토미, 즉 여기 펄머너리 밸브에 밸브를 갖다 잘라주는 펄머너리 밸브토미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